자, 이번에는 소방학개론 당금질 복습 테스트 22회차입니다. 자, 22회차는 이제 또 폭발의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 빈칸 듣기입니다. 무엇은, 자,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죠. 현재 보게 되면은, 특정한 비정상 연소일 때, 비정상 조건에서 주위에 폭발성 가스의 분위기에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뭐 이거 자체가 지금 점화를 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말 자체가 가지고 우리가 비점이라고 그러죠. 비점화 방폭 구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점화 방폭 구조. 이렇게 우리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정상 및 사고 시 쭉 넘어가서 불꽃하고 그다음에 폭발성 가스 증기에 점화되지 않은 역시나 제일 마지막에 점화 실험 등에 대해서 확인된 구조니까 이것을 우리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스템 내에서 반응 속도가 지수 함성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반응 폭주 이런 말을 썼더랬어요. 반응 폭주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로 먼저 화학 공정에서 많이 나타나지만은, 자, 4번에 무엇은 대량의 증발한 가연성 액체가 갑자기 연소해서 생기는 구상의 불꽃이 만다. 큰 구상의 불꽃이니까 파이어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진기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커다란 그러니까 구름 덩어리처럼 만들어진 거랬죠. 가스의 모임이고요. 혼합가스. 자, 블레비는 무엇과 무엇이 그렇죠?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는 증기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 또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화학적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걸 파이어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파이어볼은 여기서는 거의 폭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에요. 고압의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고압으로 압축 또는 액화되어 있던 가서 급속히 빠져나서 폭음과 파편을 비산하면서 발생하는 폭발 현상. 일단은 뭐 밀폐 용기가 일부가 파손이 먼저 되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감압 폭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압 폭발로 얘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여기에서 선생님 이거는 그냥 증기 폭발은 안 되나요? 예, 증기 폭발도 같이 됩니다. 증기 폭발이 오히려 더 큰 범위의 내용이니까. 자, 7번에요. 액체의 급속한 기화 현상으로 부피 팽창에서 고압이 형성돼서 용기 파괴장, 그렇죠? 아무래도 순서 작업을 보면은 이게 증기 폭발이라 말하는 게 더 좋죠. 증기 폭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에 공기나 산소 배관 내 윤활유들이 그쵸 방막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막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얘는 폭경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서 방막 폭경 이런 말 썼습니다. 자, 9번에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그렇죠. 가스 폭발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소 시간이 길고 에너지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타는 정도 크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걸 만약에 분무라고 해도 되나요? 예, 분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스하고 분진을 대표적으로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요. 분무도 이제 가스보다는 연소 시간이 길고 에너지가 더 큽니다. 파괴력도 크고요. 자, 10번에 고상 또는이죠. 도자가 아니고 또는 액상 상태보다도 고상 또는 액상보다는 밀도가 100배에서 1000배 작은 상태 이런 것을 우리는 기상폭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초산 비닐, 염화 비닐 등의 모노머가 결국에서 이제 격렬하게 반응해서 폴리머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중합폭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중합폭발. 자, 이제 12번을 넘어가 볼까요? 자, 무엇은 상태 변화 또는 압력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쵸? 이거는 지금 현재는 물리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물리적 폭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은 폭행 유도 거리는 밀폐 공간에서 보통 이제
대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연소에서 격렬한 연소가 발생, 그렇죠? 밀폐 공간에서 뭐가 일어났을 때? 연소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나요? 그렇죠. 예. 예호남 연소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 예호남 연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폭연은 반응 또는 화염면의 폭연이죠. 분자량이나 물질 난류 확산이니까요. 예, 난류 확산. 문장 전체로 외우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난류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열 중에서 뭐뭐는 먼지, 퇴비, 존재, 미생물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발효열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가죠. 주관식 문제고 서술형 문제로 또 되어 있네요.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질 조건으로는 많죠. 내부의 압력도 있을 거고요. 온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소 속도도 있을 거고요. 연소 속도가 빠른 가스도 있을 거고요. 뭐 발열량이 큰 것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는 점화 에너지가 더 클 것, 그리고 다 클 것이고요. 다만 관경이라는 게 있죠. 관경은 좁을 것, 그리고 이물질이 있을 것,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17번 폭용과 폭경을 구별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염 전파 속도겠죠. 예, 기본적으로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도 더 느리면은 폭연이 될 거고요. 음속보다 더 빠르면은 우리는 폭괭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물리적 폭발의 종류를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뭐 있을까요? 진기 폭발 쓰셔도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증기 폭발, 보일러 폭발, 제가 뭐 주로 많이 얘기하는 이 3가지를 먼저 얘기하시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마 폭발을 쓰시든 고체 간의 전이에 대한 얘기를 하든 뭐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응상 폭발에서 있던 것들을 거의 가져오시면 대부분 다 맞죠. 자, 19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폭발의 정의를 쓰세요. 폭발은 압력 상승으로 해서 파괴 작업이 일어난다. 폭음과 파열이 일어난다. 뭐 그런 정도 쓰셔도 괜찮겠고요. 화학 변화에서 발열 화학 변화에서 급격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압력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블레비 예방 대책을 3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일단 블레비가 방지되면 내부에 있는 어떤 감압 시스템, 내부에 감압 시스템을 설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 분무 장치를 한다. 그렇죠. 외부에 물 분무 장치한다. 그리고 외벽은 단열 조치하고요. 내부는 알루미늄 박판을 설치한다. 알루미늄 박판, 얇은 판을 설치해서 열 전도율을 높인다. 그런 얘기고요. 외부에 있는 탱크 바닥, 탱크 외부 바닥을 경사지게 한다. 요 정도도 괜찮죠? 예, 그 정도 등등이 있습니다. 자, 21번 가보죠. 압력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고요. 보호개체를 압입시켜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유입되지 않도록 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내압 방폭 구조하고 구분하시고요. 반응 폭주의 발생 원인은 원자재, 부자재의 배합상의 오류나 불순물 등이 농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고요. 자, 23번에요. 파이어볼의 경우는 그 복사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죠. 매우 커서 500m 이내 가면 모두 타버릴 정도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하죠. 우리가 95년대 이런 일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자, 24번에요. 블레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그 저장 용기 재질에 맞습니다. 아니다. 맞죠. 재질에 따라서 더 빨리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다 결정되죠. 자, 블레비는 화학적 폭발이 난 다음 물리적 폭발이 아니고 그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리적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죠. 예. 26번 가볼까요? 보일러 폭발은 기상 폭발 아니죠. 예, 물이 응축되어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응상 폭발이고요. 증기운 폭발은 폭발 효율이 블레비보다는 작습니다. 블레비는 나오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폭발로 이어지지만은 증기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흩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분진 폭발은 분진의 밀도가 적고 좋습니다. 밀도가 작으면 부유성이 커진다는 얘기 있어요. 부유성이 클수록 잘 일어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혼합가스 폭발은 가스 폭발이라고도 하고 점원이 필요한 화학적 폭발, 맞아요. 산화 폭발, 그리고 연소 폭발 이런 말 같이 다 썼습니다. 좋습니다. 산화 폭발은 폭발의 주체가 되는 물질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정도로 기본 분류할 수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증기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긴 폭발도 됩니다. 자, 31번. 물리적 폭발은 파괴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죠. 일어난다. 파괴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거는 폭발도 아니죠. 뭐 그렇죠. 자, 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폭갱 유도 거리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X. 자, 33번. 폭갱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야. 이건 폭갱이 아니라 폭연이 되어야 됩니다. 폭연은 연소파를 수반하지만은 파괴자 현상은 없다고 보죠. 예. 자, 폭발은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폭발 범위, 그렇죠? 이런 가스나 증기, 분진 같은 경우 폭발 범위, 이것도 부대품은 우리는 산화 폭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36번 이제 객관식 문제가 또 들어가지네요. 자, 플래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탱크 내부의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화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얘들이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혼합가스는 곧바로 외부 화염에 의해서 점화된다. 뭐 곧바로라는 얘기가 막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혼합가스가 되었으니까 된다 해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혼합가스가 되었으니까. 자, 탱크 용기에 액체가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잘 발생한다. 아니죠. 많이 채워져 있으면 일단은 기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좁아서 잘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2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 정도까지 그 정도 있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상부의 온도가 탱크의 인장력을 감소시켜서 온도가 높죠. 그죠?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탱크가 파열이 됩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틀린 걸 찾고 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7번이요. 증기운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출가스의 증기 비중이 클수록 바닥에 잘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잘 발생하고요. 증기운의 크기가 클수록 폭발이 잘 일어납니다. 압력에 의한 피해보다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크다고 보죠. 어마어마한 열기가 나타나니까. 자, 가스 방출지문 잠깐만요. 압력에 의한 피해가, 요거 잘못했군요. 피해보다, 이렇게 되겠죠. 압력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말을 하면, 압력에 의한 피해가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저는 잘못 봐서 압력에 의한 피해보다, 이렇게 봤네요. 자, 가스 방출점보다도 먼 지점에서 증기운이 점화되면 당연히 위험하겠습니다. 예, 3번이고요. 38번이요. 분진 폭발을 일으켜 비가염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염물, 비가염물 열심히 했잖아요. 포크스 가염물, 마그네슘 가염물, 대리석가루, 비가염물입니다. 돌, 흙이잖아요. 그렇죠? 유황가루, 요즘 황이라고 하지만은, 예, 가연성 분진은 다 폭발 발생이에요. 분진 폭발. 폭균과 폭경에 대한 설명. 폭경은 폭균으로 전이될 수가 없습니다. 폭균이 폭경으로 가는 거지 폭경이 다시 폭균으로 되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폭경파는 파장이 짧은 단일 압력파로서 상당히 큰 힘의 파괴력을 갖습니다. 폭균은 화염을 동반을 합니다. 그죠? 화재의 파급 효과가 크고요. 폭균은 화염 전파에 필요한 에너지는 전도대류 복사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예, 1번이었고요. 마지막 40번. 가연물의 상태에 따른 연소의 분류예요. 확산 연소는 보통 디젤 엔진, 그쵸? 이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쵸? 물론 요즘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혼합 연소는 연소실의 크기는 작은 편이고요. 자, 분무 연소는 증발 연소나 분해 연소보다도 연소 속도가 느린 편인데 아니죠. 더 빠른 편이죠. 왜냐면은 이 증발 연소는 액면에 있는 것만 그냥 증발을 시키지만은 분무 연소는 오히려
이 분무의 모든 면에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런 분무 폭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표면 연소는 열분의 증발이나 열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22회까지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제 누적돼서 나오니까 복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3회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